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건축전기 기술사 최근의 거 2년분 약 6회분을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회부터 110회까지 6회분인데 각 그 회차별로 먼저 문제 분석을 먼저 하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엔 105회 105회가 몇 년도입니까? 그 2015년에 출제가 됐던 건데 제가 기출문제풀이 해설집을 1권부터 5권까지 지금 출판을 했고, 그 중에서 최근의 거 5권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 2, 3, 4권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안 본다 하더라도 한번 구입하셔서 그 기본서에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재출제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응용을 90회 때 합격을 했어요. 91회 때. 91회 때 전기 응용을 먼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96회 때 건축 전기를 합격을 했습니다. 대략 한 2년 정도 이렇게 갭으로 한 2년 공부해서 전기 응용 합격하고 또 한 2년 더 공부해서 건축 전기를 합격하고 해서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두 개를 취득을 했는데, 전기 응용 합격할 때는 대략 한 300문제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전기 응용 300선이라는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축 전기를 요 전기 응용 합격하고 92회 때 건축 전기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인데 1교시가 300점 만점이죠. 207점 정도 나왔고, 2교시가 180점이 60점이죠. 204점인가 나왔고, 3교시가 뭐 180인가 얼마인가 나왔습니다. 180 정도. 근데 4교시가 89점이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이렇게 항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요게 만약 한 120 정도만 넘어가도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데 300점 만점에 89점을 참 엉터리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4교시를 92 때 퍼펙트하게 썼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인원수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합격생 몇 명 정도를 합격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고서 아마 인원이 넘치니까 그냥 1, 2, 3, 4교시 다 찾으려니까 어려우니까 4교시에서 그냥 좀 많이 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인력공단에 항의도 좀 하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줘서 92회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93회, 94회, 95회, 96회 이때 합격을 한 거죠. 이제 무려 전경용 합격하고 4번을 더 떨어진 거죠, 건축전기를. 93회, 94회, 95회 때 이때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전기 이렇게 나올 때가 한 300문제 정도밖에 안 했을 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전기 300문제까지 합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채점이 됐기 때문에 억울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내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기는 그때는 실력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자, 93, 94, 95회 때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요 때는 계산 문제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한 150문제 정도, 150문제인가, 뭐 200문제가 하여튼 150문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71회부터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71회부터 아마 제가 기출문제 해설집이 78인가부터 나왔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한 거는 그냥 빼고, 아마 그래서 71회부터 매 회부마다 해가지고
하여튼 직전에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소에 없는 거를 제가 위주로 하고 그걸 책을 일일이 썼습니다. 저는 워드 작업을 해서 71회부터 71회부터 전부 책을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면서 기본서에 있는 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기본서에 없는 것들은 자료를 여기저기 찾고 뭐 학원들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도 좀 이렇게 참고를 인용을 하고 참고하고 뭐 해서 제 나름대로 기출문제 풀이집을 다 썼어요. 그것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 해설집 제가 1, 2, 3, 4권을 이렇게 발행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건축정리만 한 것이 아니고 발송배전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전부 그 또 건축전기에 나올 만한 문제를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은 그 2월달 시험, 5월달 시험, 8월달 시험이라고 볼 때 2월하고 5월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3개월도 안 돼요. 시험 보고 뭐 좀 이렇게 뒤에 좀 정리 좀 하고 뭐다 보면 한 달 그냥 슉 갑니다. 그럼 뭐 한 달 남짓밖에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8월에서 다음 해의 2월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전 활용을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제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때는 시험 모드로 들어가고 이때는 업그레이드하는 모드로 그렇게 해서 한 그 2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건축전기 심화반 300문제 정도 됩니다. 심화반 문제가 300문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전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완성하고 계산 문제 완성하고 그래가지고 이때 했던 것보다 대략 한 1.5배 정도 더 공부를 한 거죠. 이 문제보다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96회 때 이제 합격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학원 강의를 합격하고서부터 학원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학원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참 피나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한 500명, 600명 정도 시험을 보니까 그 중에서 적을 때는 3명, 4명. 제가 합격할 때는 96회 때는 4명 합격해서 1차에 그리고 그 중에서 2차에는 또 2명은 떨어지고 2명만 합격하고 그렇게 좀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96회인데 95회 때인가 그때는 3명인가를 합격을 시켰어요. 다른 때는 뭐 보통 7, 8명 보통 이렇게 시키는데 7, 8명이면 1%가 조금 넘어가죠. 근데 3명, 4명이면 0.5%니까 참 저기 토목 건축 구조기술사 정도의 어떤 그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건축전기를 이제 제가 합격을 하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건축전기에 이제 공부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전기 300선 내지는 건축전기 400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그 교수들이 지으신 책들도 다 기본서는 대등소이해요. 기본서는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보통 한 300문제, 400문제 그 정도 됩니다. 한 3, 400문제 정도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중에 심화반을 위한 문제는 출판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쪽에서 동영상 사이트에서 심화반을 이제 요거 기출문제 풀이 끝나고서 심화반을 촬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재는 서점에 안 날까도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서점에 내면 저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 책만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또는 저기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대한 팁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일반 서점에는 국어하고 또 계산 문제가 한 200문제 정도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단원별로. 그전에는 뭐 이제 막 중구난방 이렇게 그 정리를 했었는데 그걸 단원별로 한 200문제 정도로 작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막 서점에 안 내고 그냥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학원 교재로 해서 발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5회 문제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회를 보니까
뭐 어느 회차에 관계없이 31문제가 나오죠. 1교시 13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 6문제씩해서 6문제, 18문제. 그렇게 해서 31문제가 나오는데 31문제 중에서 1교시 10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 해서 3, 40이 12문제. 22문제를 쓰는 그런 걸로 이제 이미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사에 대한 그 시험 제도가 정착된 것이 꽤 오래됩니다. 벌써 100회니까 1년에 3회씩만 잡아도 30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벌써 이미 이렇게 정착이 돼서 그 전에는 한 문제를 막 70점도 주고 60점도 주고 이제 그 교수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막 이렇게 좀 섞어서 줬어요. 그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그 설비 분야 그러니까 그 기계 설비 분야도 막 시험이 처음에는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순수 전기 분야에다가 그 추가가 되는 것이 이제 정보통신하고 소방기술사하고 나오는 그런 분야에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정도만 조금 더 이렇게 추가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험 제도로 기계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고 그렇게 지금 정착이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문제를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300선 내지는 400선에서 나온 것이 한 21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한 10문제 정도를 빼고는 기본서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출문제집하고 제가 그 심화반 교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문제집이라고 하는데 그 예상문제집에서 한 5문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31문제 중에서 5문제가 거기 그 기출문제 내지는 예상문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 기본서만 가지고는 절대로 50점, 55점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계산 문제가 나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기출이 됐던 문제 패턴대로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그런 문제가 또 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뭐 여기저기서도 다뤄보지 않은 문제가 뭐 한 10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배제한다 하더라도 약간 기존에 있던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산 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로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도 크게 단원으로 보면 한 10개 단원밖에 안 돼요. 뭐 공진주파수,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그 다음에 기류요 부여법칙, 회로 이론이 그게고,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전압 강화, 뭐 손실,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 항목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고장 전류 계산만 하더라도 그 챕터로는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유형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변형시켰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기출이 됐던 문제도 풀어드리고 기출이 되지 않은 문제 중에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핸드북이라든지 뭐 등등 제가 다른 자료들에서 많이 이렇게 발췌를 해서 나올 예상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신규 문제가.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105위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2-5번 문제, 4-3번 문제, 4-6번 문제 뭐 이렇게 한 3문제 정도를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평이한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105위 문제는 상당히 평이한 시험이었었다. 그럼 105위 때 합격생이 많이 나왔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이한 시험일수록 합격생이 오히려 적게 나오고 난이도가 있는 시험일 때 오히려 합격생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이라면 쉬울 때가 많이 합격생이 나오고 어려울 때는 합격생이 적게 나오겠죠. 객관식은. 근데 주관식은 안 그래요. 채점자의 절대적인 주관이 들어갑니다. 주관이 되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사람들을 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이한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로 실력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평이할 때는 웬만하면 많이 떨어뜨리고 정말로 난이도가 있는 한두 문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합격생을 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평이한 경우가 합격생이 더 적게 나올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 1번 문제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계 시 설계 고려사항과 엘리베이터 군관리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건 뭐 우리 기본서에 6에 13번에 있죠. 예, 군관리 방식을 제가 400선에서는 다뤘는데 300선은 빼버렸더니 그게 또 마침 나왔네요. 400선에 5에 2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 세 자리로 나가는 건 400선이에요. 요건 300선이고 이건 400선. 두 문제를 이제 조합해서 써야 되는. 그래서 그 400선이 너무나 이게 볼륨이 많아서 조금 줄였어요. 좀 줄여서 300선으로 엑기스만 줄였는데 어떻게 마침 이게 이게 그 삭제한 부분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300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은 400선 뭐 책과 별거 아니니까 한번 사보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중복 안 되는 부분은 좀 추가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눈부심 평가 방법과 빛에 의한 순간적인 시력 장애 현장. 자, 이게 그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두 문제씩을 지금 묻고 있어요. 1번 문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설계할 때 뭐뭐뭐뭐를 고려해야 된다. 뭐 건물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물의 인원이라든지 사용 인원이라든지 뭐 등등 인원 설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군관리 방식 이렇게 두 문제를 물었죠. 2번도 두 문제를 물었어요. 보통 10점짜리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묻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최근에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 그 10점짜리 문제도 이렇게 두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눈부심 평가 방법 한 문제하고 순간적인 시력 장애 현상이라는 건 수능을 묻는 거죠. 수능. 그래가지고 두 문제. 그것도 기본사에 4에 18번 문제하고 4에 3번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써야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전력용 콘덴서의 열화 원인과 열화 대책. 이거는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열화 원인하고 열화 대책. 그거는 기본서에 300선에 2에 31번 2에 3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전력 환산의 배선 부설 방식을 분류해라. 이건 뭐 3단원의 1번. 1번이라는 얘기는 제일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기본. 이 번호가 이렇게 앞서 있는 것들은 기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륙의 열 폭주 현상. 요건 2단원의 22번 문제. 그 다음에 삼권선 변압기 용도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라. 1에 24번 문제. 자, 이거는 기본서가 아니고 삼권선 변압기의 용도와 특징. 예상 문제집입니다. 예상 문제. 예상 문제인데 이게 예상 문제집. 발송 배전 86회 때 나왔던 거 86회. 그 다음에 1회 24회도 간단히는 나와 있는데 예상 문제집 발송 배전 86회를 제가 분석해서 해드렸던 건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별류기 7, 8, 9, 10, 11, 12, 13. 자, 공신별류기는 건축전기에서 101회 때 나왔던 거예요. 101회 때 나왔는 것이 105회 때 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출이 된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4회 뒤에. 그 다음에 발송배전 86회 때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전기도 중요하고 발송배전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발송배전 시험 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발전 부분, 송전 부분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변전 부분이라든지 배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 건축 전개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우 저 뭐 학생 신문으로 이거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하면 제가 강의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오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협회지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기술인 협회지에 전기기술인이라는 잡지가 이제 매월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조명학교지 거기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 조명학교에 그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출제위원들 중에 그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자기들이 쓴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이 쓴 그 논문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가능하면 같은 문제는 내지 마라. 한번 출제됐던 문제는 내지 마라. 그러는데 출제됐던 문제를 내지 않으면 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제목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기 다 기본서에 있는 21문제 이미 그것이 이미 다 책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